안녕하세요. 저는 전력거래소 인재개발팀 최재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2021년도 전력거래소 채용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전력거래소 소개, 두 번째, NCS 블라인드 채용 프로세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전력거래소 취업준비 꿀팁 세 가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력거래소 소개입니다. 저희 전력거래소는 2001년 전력산업 구조 개편의 결과로 설립되었습니다. 미션은 공정한 전력시장 운영, 안정적인 전력 개통 운영이고 비전은 친환경 미래를 선도하는 전력 비즈니스 융합 플랫폼입니다. 인재상은 혁신인, 전문인, 세계인, 협력인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력거래소의 소재지입니다. 저희 전력거래소는 전라남도 나주시, 광주, 전남 혁신도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는 세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로 경인지사, 중부지사, 제주본부 이렇게 세 군데 지사가 있습니다. 저희 본사 근무 인원이 한 70% 정도 되기 때문에 신입 직원 대부분은 아마 본사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전력거래소의 주요 역할입니다. 전력거래소의 주요 역할은 전력시장 운영, 전력 개통 운영, 정부의 전력 정책 지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력시장은 발전 부분, 도매시장, 소매시장, 소비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2001년도 구조 개편 이후 발전 부분의 발전사들이 여러 개의 발전사로 지금 현재 분할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간 발전사들도 다수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발전 부분의 발전사와 소매시장의 한국전력을 가운데서 중개하는 중개자의 역할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저희 전력거래소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력시장 운영입니다. 전력시장 운영이란 발전 부분과 판매 부분 간 전력 거래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의 가격을 결정하고 계량을 하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흔히 이 과정은 주식거래, 증권거래소의 주식거래와 비교가 되고는 하는데요. 주식거래 같은 경우에는 판매를 하는 사람도 다수고 그 주식을 사는 사람도 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과 입차량을 고객이 직접 결정하게 됩니다. 반면에 전력거래 같은 경우에는 판매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발전 부분의 발전사들은 다수인데 이제 그 발전한 전력을 사는 사람은 한국전력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차량은 고객이 결정할 수 있더라도 가격은 저희 전력거래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력 개통 운영입니다. 전력 개통이란 발전 개통에서 송변전 개통을 거쳐 배전 개통까지 거쳐가지고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모든 과정을 전력 개통이라고 합니다. 저희 전력거래소는 이 전력 개통을 종합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사람으로 비유를 하면 두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력 개통에서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실시간 전력 개통 운영입니다. 전기의 특성상 전기는 한 번 생산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전력 개통 운영이 필요한데 발전사의 발전 설비, 기동, 정지, 출력 조정을 지시를 하고요. 한전에는 송변전 설비의 조작을 필요한 경우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저희 전력거래소가 수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정부 정책 지원 관련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전력 수급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입니다. 전력 수급 기본계획 수립은 저희 산업통상자원부가 하고 있고요. 그 전력 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원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을 위해서는 장단기 수요 예측은 물론이고 발전 설비의 계획, 그 다음 수요 관리, 탈석탄 탈원전 같은 정책적인 고려까지 저희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NCS 채용 프로세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공공기관이 NCS 채용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NCS란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국가가 직무 표준을 정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공부를 하고 기업은 그거에 따라서 직원을 채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NCS의 특징 한번 보시면요.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원자가 사전에 그 기업에서 필요한 직무 역량을 미리 공부하고 그 공부한 직무 역량에 따라 가지고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한 게 NCS이기 때문에 사전 정보 제공, 채용 공고에서 최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무 능력을 중심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서류 전형에서는 학력, 성별, 나이 등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기 전형에서는 직무에 반드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중심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면접 전형은 구조화된 면접, 그러니까는 직무와 무관한 것을 묻지 않도록 직무와 관련된 것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면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력거래소가 NCS 프로세스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 전력거래소의 채용의 특징 한번 보시면요. 채용 공고는 직무기술서를 통해서 채용 분야, 직무 소개 및 평가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는 블라인드 채용에 맞게 학력, 성별, 나이, 전공, 사진 등 주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모두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기초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조직이해 능력, 자원관리 능력 이렇게 5가지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직무 수행 능력, 요거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뽑는 게 사무, 전기, IT 직군인데 이 시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홈페이지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공부를 하고 오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사전에 구체적으로 제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에도 NCS에 충실하게 직무 역량 기반 구조화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0년도 채용 실적을 보시면요. 저희가 신입 직원 같은 경우에는 23명, 그 다음 경력직, 별정직, 복무직 이렇게 총 합계 38명을 뽑았습니다.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입은 사무기술 뽑았는데 기술은 전기 직군만 뽑고요. 경력직, 별정직 같은 경우에는 발전, 송변전 설비 운영, 건축, 변호사, 간호사 이렇게 뽑고 공무직도 역시 채용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류 전형 평가입니다. 서류 전형 평가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 설명드리는 부분은 2020년도 기준 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채용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2020년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내용은 이제 입사 지원 시 제출한 지원서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기반으로 저희가 자기소개서를 보고 30배수를 선발하고 있고요. 지원 조건 같은 경우에는 어학 요건 딱 한 가지만 있습니다. 다른 전공이나 기타 요건들은 없고요. 물론 경력직이나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경력사항, 자격사항 등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락 기준 한번 보시면요. 문항에 굉장히 적은 글자만 기입을 하거나 동일한 답변, 그 다음 혹은 의미 없는 답변 이런 경우 과락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자사명 오기제나 이런 인적사항을 기재하거나 이런 결함이 있으면 과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항 표절 검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표절률이 높은 경우에 이 역시 과락 대상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학상 이런 자격 요건이 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격 요건 반드시 충족하셔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기 전형 평가입니다. 필기 전형은 크게 직업기초 능력 평가랑 직무 능력 평가 2가지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직업기초 능력 평가는 이제 태도 검사, 인지 능력 검사 이렇게 돼 있고 인지 능력 검사가 여러분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NCS 시험입니다. 그리고 직무 능력 전공 평가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기준으로 사무직 지원자는 경영학, 경제학 중 하나를 택일해 가지고 시험을 보도록 했고요. 기술직 지원자 저희가 전기 부분만 뽑았기 때문에 전기공학을 시험을 보도록 했습니다. 평가 방법은 직업기초 능력, 인지 40%, 직무 능력, 전공 60%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고요. 직업기초 능력 태도는 부적합시 탈락, 그거를 평가 요소에 따로 넣는 게 아니라 부적한 경우에 탈락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산점 아까 보셨는데요. 그 가산점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훈 대상자, 장애인, 그 다음에 이전 지역 및 비수도권 인재, 사회적 약자, 인턴 경험자에 대해서는 서류 전형에서 이렇게 점수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무진 면접 전형입니다. 2020년도 실무진 면접 전형은 직무 면접만 진행이 됐고요. 상경 계열 같은 경우는 PT 면접. 이 PT 면접이라는 게 저희가 과제를 드립니다. 그 과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발표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이 PT 면접이라는 게 따로 사전에 뭐 지식을 요구하거나 공부를 해오는 게 아니라 얼마나 여러분들이 자료를 잘 해석하고 그거를 분석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기술직, 신입직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공 면접을 봅니다. 이 전공 면접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전기공학이죠. 전기공학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를 하고 있고 충실하게 공부를 했는지 심층적으로 확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경력 별정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직무 구술 면접을 보고 있고요. 평가 방법은 실무직 면접에서는 직무 면접 100%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가산점 앞에 봤던 부분들이 역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 AI 면접을 보고 있는데요. AI 면접 같은 경우에는 실무직 면접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AI 면접은 참고사항이었을 뿐이고요. 실제로 평가에 반영되진 않고 면접위원들이 이걸 뭐 참고할 수 있도록 AI 면접을 진행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과정입니다. 마지막 과정은 경영진 면접입니다. 경영진 면접 같은 경우는 종합 면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직 적합성, 직무 적합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흔히 이야기하는 인성 면접이랑 그 다음에 직무 면접 두 개가 합쳐져 있다. 어떤 거라도 물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평가 방법을 보시면은 경영진 면접이 40% 가장 많이 반영되고 그 다음으로 실무진 면접, 필기 전형까지 마지막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종 합격자 결정 이후에 신체 검사, 신원 조회, 그 다음에 증빙서류까지 검증을 하고 최종적으로 합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요 모두 2020년도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채용 공고를 할 때 이 부분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채용 공고를 세부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전력거래소의 이제 채용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렸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궁금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류 전형입니다.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첫 번째로 올려놨는데요. 두 가지식 작성이랑 오탈자 체크가 필수입니다. 두 가지식 작성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바가 맨 앞에 나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야지 이제 뒤에 부분을 읽으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이제 읽는 사람이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을 단순히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느낀 점, 배운 점도 강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최대한 진솔하게 작성. 왜냐하면은 저희 자기소개서를 그냥 쓴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소개서에 관련돼서 면접에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진솔하게 작성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 자격 요건 등 증빙 자료를 이제 철저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제 참고하시도록 2020년도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저희가 물어봤었습니다. 다음으로 필기시험입니다. 필기시험은 저희가 앞에서 보셨다시피 NCS 직업기초능력, 태도검사, 그 다음에 인지능력검사, 직무능력, 전공시험까지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먼저 일단 요 인성검사 부분은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솔직하게 답변하라 외에는 다른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뭐 팁이 없기 때문에 직업기초능력, 인지능력 이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점수 오르는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본서로 개념을 이해하고 정확한 문제풀이를 하고 그 다음 유형을 익히는 데 집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점차 모의고사로 속도를 높이는 이런 거를 목표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직무능력 전공시험입니다. 이 전공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서 봤던 NCS 검사랑은 다르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만큼 점수가 충실하게 오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에 NCS 시험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면은 이쪽 부분에 집중을 하시는 게 아마 점수를 올리기에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직 같은 경우에 경영학, 경제학, 이제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전기 IT
이 부분에 이제 준비사항을 썼는데요. 이 준비사항 같은 경우에는 최근 입사한 신입 직원들에게 저희가 물어봐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팁들을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그대로 기재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충실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면접 전형입니다. 면접 전형은 첫 번째 실무직 면접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PT 면접을 봅니다. 이 PT 면접이라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자료를 주고 그 자료를 얼마나 빨리 해석하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제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글을 많이 읽는 습관 혹은 글을 읽고 생각해보는 습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술직 같은 경우는 전공 면접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혹은 공부한 전공 이론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숙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전공 시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필기에서 보거든요. 필기에서 본 거를 다시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전공 면접을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직무 면접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를 정확히 숙지하고 자기가 과거 경력에서 어떤 걸 했는지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답변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진 면접입니다. 경영진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인성과 실무를 종합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대비를 하고 그리고 전력 산업이나 저희 전력 거래소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한번 면접 준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저희 면접 같은 경우에도 아까 서류 전형 준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두 가지식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먼저 주제를 이렇게 말하고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근거를 붙이는 게 듣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자기의 주요 주장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은 마지막에 듣고 앞에 있던 걸 다시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그 과정이 면접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식으로 핵심만 명료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를 준비하실 때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룹 스터디 구성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 같은 것도 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경영진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 산업의 이해, 그 다음에 전력 거래소에 대한 거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면접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 과정에서 얼마나 잘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 채용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